아름다운 거리 플라토닉했던 사랑. 구스타프 클림트와 에밀리 플레게. 구스타프 클림트는 비엔나 외곽의 작은 마을인 바움가르텐에서 3남 4녀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금세공사였으며 어머니는 가수 지망생이었습니다. 클림트의 가족들은 아버지의 일자리를 찾아 1862년부터 1884년 사이 5번이나 집을 옮겨 다녀야 할 정도로 가난했는데 클림트의 나이 17살에 그의 남동생 에른스트 클림트, 동료 프란츠 마치와 함께 예술가 컴퍼니라는 회사를 창립해 그림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고 30살 무렵 비교적 이른 나이에 화가로서 큰 성공을 이룹니다. 당시 황제 요셉 2세가 추진하던 링슈트라스의 도시개발 계획에 따라 새로 짓던 브루크 극장의 천장화와 시립미술관에 걸릴 기념화, 미술사 박물관의 벽화 등을 그렸는데 이를 통해 당대 빈을 대표하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1892년 클림트의 아버지와 동생 에른스트는 뇌출혈로 사망하였는데 이를 본 클림트는 가족들의 허무한 죽음에 동요되어 3년간 칩거하면서 자신의 예술 방향성을 파격적으로 바꾸어 나갑니다. 당시의 빈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도시였습니다. 나폴레옹의 프랑스 혁명 정신을 강력하게 막았던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에 의해 새로운 도시개발로 지어진 건물조차 과거 르네상스 시기 모습으로 회귀양상을 보입니다. 당시 파리에 에펠탑이 세워지고 뉴욕에 고층 건물이 세워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이로 인해 오스트리아 미술계는 역사주의적인 화풍이 주를 이루었는데 고답적인 빈의 화단에서 인정받던 클림트는 자신의 안정된 화가로서의 삶을 버리고 기존의 오스트리아 예술가 조합을 떠나 분리파를 구성하여 새로운 예술적인 분위기와 혁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클림트는 분리파의 회장으로서 1897년부터 1904년까지 해마다 분리파의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빈의 예술적 분위기를 바꾸는 데 이바지합니다. 그동안 고전주의 스타일을 추구했던 클림트는 자신의 작품 속에서도 새로운 예술 세계를 펼쳐나가기 시작했는데 그가 기존 역사화와 차별을 시도하며 들고 나온 것은 에로티시즘입니다. 그 시작을 알리는 작품은 팔라스 아테나로 그리스 신화, 즉 전통적인 소재였지만 표현 방식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리스 신화 속 아테나 여신에게 황금으로 장식된 옷을 입히고 여신의 오른손엔 승리의 상징인 니케가 아닌 여성의 누드를 들게 했습니다. 기존 역사화가 지배했던 당대에 대한 도전으로 에로티시즘을 선택한 그의 황금 시대의 도래를 암시하는 듯합니다. 클림트에게 순수한 에로티시즘은 당시 오스트리아 부르주아 계층의 모순과 위선을 폭로하고 깰 힘이었습니다. 이렇게 황금빛 문양과 강렬한 에로티시즘이 클림트만의 스타일로 자리를 잡으며 그의 황금 시대가 만들어졌습니다. 클림트가 가장 좋아했던 소재는 당연하게도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캔버스에서 여성들은 화려하며 에로틱한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클림트에겐 최소한 14명의 사생아가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는 가운 같은 옷 하나만 걸친 채 작업했으며 그의 연애는 작업실 밖으로 새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인과 고양이를 좋아한 바람둥이 화가였지만 그 누구보다도 사회 변화를 위한 실천에 적극적인 활동가였으며 동료들을 아우르는 훌륭한 리더십의 소유자였습니다. 클림트는 1918년 2월 세계로 퍼진 스페인 독감 전염병으로 55세의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해 10월엔 그의 제자 에곤 슐레가 스페인 독감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둥이 독신남 구스타프 클림프 곁에 가장 오랫동안 함께했던 여인은 에밀리 루이즈 플레게인데 둘은 에로틱한 관계보다 아름다운 거리를 둔 플라토닉한 사랑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사실 클림트와 에밀리는 가족관계입니다. 에밀리의 언니 헬렌이 클림트의 동생인 에른스트와 결혼한 사이입니다.
1891년 에른스트의 소개로 에밀리와 클림트는 만나게 되는데 당시 에밀리는 17살이었습니다. 이때부터 클림트는 그녀를 위한 초상화를 그려주었고 주문받은 그림에 그녀를 출연시키기도 하며 에밀리를 아껴주었습니다. 클림트가 직접 짰다는 그녀를 담은 첫 초상화 액자를 보면 클림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듬해 클림트의 아버지와 동생 에른스트가 연달아 사망하자 그는 자신의 조카인 헬레네의 후견인이 되어 헬렌 그리고 에밀리와 함께 살기 시작했으며 휴가도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에밀리는 클림트의 뮤즈가 되었습니다. 에밀리는 재봉사로 시작하여 1895년 큰언니 폴린이 오픈한 의상실에서 일했는데 1899년엔 의상 경연대회에 나가 언니와 함께 수상하였으며 1904년엔 고급 패션 브랜드 플렉의 자매를 시작해 디자이너 겸 사업가로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혁명적인 의상 디자인을 선보인 그녀는 유행의 흐름을 거스르며 만든 자신의 파격적인 의상을 즐겨 입던 가장 현대적인 여성의 표상이었습니다. 화려한 비잔틴 모자이크와 장식미를 추구했던 클림트는 에밀리에게 상류사회 여성들을 고객으로 소개해 주기도 하였으며 에밀리는 클림트의 모델의 의상을 제작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아시아 미술 애호가였던 이들은 함께 아시아와 유럽의 직무를 수집하기도 했습니다. 1918년 2월 11일 클림트는 최후의 순간 에밀리를 데려와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임종 직전에 애타게 찾았던 유일한 여성 에밀리는 클림트와 함께 지낼 때는 물론 사망 이후에도 그 어떤 다른 남자도 사귀지 않은 채 1952년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플렉의 집안의 무덤이 아니라 클림트 무덤 옆에 묻혔습니다. 구스타프 클림트는 황금의 작가입니다. 황금을 사용한 작품을 통해 클림트 미술의 황금기를 맞이합니다. 황금은 금세공사 아버지를 둔 클림트의 생명의 원형과 맞닿아 있기도 합니다. 그의 작품 생명의 나무는 황금빛과 장식적인 패턴을 사용하여 그의 창조적인 경험과 그 시기의 예술적, 사회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 나타난 금빛 비잔틴 모자이크 문양은 그의 뮤즈, 에밀리 플레게의 패션 디자인의 패턴과도 닮아 있습니다. 클림트의 전시 공간은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스토클레 궁전의 식당 벽화 용도였던 생명의 나무를 모티브로 구성하였습니다.